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오늘은 스냅 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흔히 우리 왜 똑딱 단추라고 부르잖아요. 그 제가 사용하는 건 이제 인형 옷에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가 이제 6일돌이나 뭐 12돌이나 같은 경우에 제일 작게 나온 사이즈가 여기 이 사이즈거든요. 제가 잘라서 써서 이렇게 정확한 네모가 아니네요. 그 5mm 단추예요. 그래서 스냅 단추는 이제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카들 어린이날 선물로 옷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달려고 다 꺼내놨거든요. 색상은 보통 이렇게 블랙 아니면 실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골드도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용을 안 해서. 자, 사용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담아놨어요. 요거 리멘트 접시인데요. 보이나? 귀엽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작한 의상에 스냅을 달아서 아이들이 입히고 벗기기 쉽게, 사실 벨크로라고 이제 찍찍이라고 흔히 부르는 게 더 간편하긴 한데 그 경우에는 이제 옷이 상하기도 쉽고 해서 또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간단하게는 아니고 바느질 부분이 많아서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입히고 벗기기에는 가장 이렇게 스냅 단추가 가장 편안하거든요. 보시면 요거는 제가 미리 작업을 했는데요. 뚱뚱하죠? 마이 멜로디가 중국 갔다 왔나 봐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한 거라 보시면 안에 지저분한 자수가 다 보이네요. 보면 스냅 바느질한 게 보여요. 잘 보이죠? 저는 이제 원래 정석은 이제 버튼홀 스티치라고 그래서 의상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배우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뭐 그렇게 단단하게 바느질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간단한 감침질 방법으로만 해도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스냅 단추를 달아서 옷을 조금 수선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간편하게 깔끔하게 달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형옷 만드시거나 이제 뜨개옷 뭐 만드시는 분들도 좋고 아이들 옷에도 굉장히 편해요. 아이들 옷은 이제 이렇게 작은 것 말고 좀 더 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실을 일반 바느질 실을 사용하지 않고 자수 실을 사용했어요. 보면 일단 이렇게 편하죠. 채우기도 편하고 뺄 때는 이제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뜯죠. 굉장히 편하게. 근데 이렇게 뜯으면 사실상 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니트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어른들이 할 때는 이렇게 살짝 손톱을 살짝 끼우면 톡 하고 빠져요. 손톱을 살짝 또독 잘 빠지죠.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저는 조금 더 중국에 안 다녀온 아이로 작업을 해볼게요. 실은 그냥 벨크로랑 스냅이랑 같은 색상의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자수실이에요. 그래서 옷에 밸런스를 맞춰준 후에 먼저 저는 이걸 요 볼록하게 나온 아이부터 작업을 할게요. 이걸 수라고 하던가요? 저는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표현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달 때 보시면 바느질을 뒷면으로 바느질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뒤는 지저분 그냥 찔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홀에서 먼저 바늘이 나올 수 있게 찔러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바로 옆으로 바늘을 찔러서, 제 바늘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찔러서, 이게 바늘이 저는 이제 퀼트용 바늘인데
제일 작은 사이즈로 기억해요. 제가 구매할 때 아닌가 바로 위인가? 그래서 굉장히 작은 바늘로 구매를 했거든요. 다시 안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3회 반복을 해요. 3회 정도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핸드폰에 가려지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런 식으로 뭐 더 단단하게 바느질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뭐 버튼홀 스티치를 사용해서 바느질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뜯어내야 되는 때 조금 잘못 바느질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뜯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이런 나중에 옷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뜨개를 많이 하니까 뜨개인 경우에는 옷을 실을 다시 풀러서 재활용을 할 때 그걸 뜯어야 되는데 엄청 뜯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데도 굉장히 단단하게 바느질이 돼서 사실상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선할 일이 없더라고요. 손바느질로 이렇게 스냅을 달아준 경우에는 그런 기성옷들, 공장옷들하고 달라서 공장옷은 구매하시면 사실 단추를 다 한 번씩 다시 달아서 입는 게 단추 분실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뒤에 보이게 그냥 뒤는 자수 놓으면서 지저분해진 부분이라 그냥 노출되게 했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 실 자락이 보여요. 그쵸? 여기 요런 거 보이죠? 여기에서 바늘을 한번 통과시켜서 따단 여기다가 매듭을 요렇게 꼭꼭 당겨서 매듭이 힘이 받아서 작아지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톡톡. 불안하신 분은 여기서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쿨한 여자니까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톡. 요 가위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쪽가위인데요. 쪽가위가 왜 정말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는데 얘만한 애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런 공예도 많이 했지만 의상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강추합니다. 잃어버리시지 않는 이상 이 날이 안 들어서 가위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쪽가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걸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를 달았죠. 이제 커플이니까 얘네는 마저 짝꿍을 달아줘야겠죠. 짝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동통하게 생겼어요. 요게 수랑 만나는 암의 부분이고요. 뒤집히면 이렇게 달면 큰일입니다. 다시 다셔야 돼요. 요렇게 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디에 달아야 될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옷에 닿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의 옷은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꾹꾹꾹꾹 눌러서 자국 난 거 보이시죠? 자, 그 자리에 달 건데요. 실을 먼저 매듭을 지어야겠죠. 이렇게 돌려서 또로록. 이렇게 매듭이 좀 커야 잘 걸리니까 하고 끝자락에 지저분한 실 이렇게 잘라서 버려주시고요. 자, 여기 자국 난 거 보이죠? 자국 난 데다가 바늘을 찔러요.
근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밖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살짝 포를 뜹니다. 요렇게. 보이세요? 뒤에서는 따란 보이지 않죠? 뒤로 나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끼우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상태로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면 요 가운데 홀이랑 아까 볼록하게 해서 자국 난 데랑 딱 맞아요. 그럼 또 살짝 포를 떠서 이렇게 감침질로 3회 찌그러지면 안 입으니까 조심조심 3회째 할 때 살짝 사선으로 건너가서 다음 홀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계속 해주면 되겠죠. 제가 바늘을 이렇게 짧은 아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이 좀 짧아져도 바늘이 짧으면 바느질을 할 때 부족해서 실을 끊어야 돼서 다시 새로 연결해야 되는 그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들어가면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듭을 짓기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가로로 아예 바늘을 통과시켜줘요. 자, 잘 안 보이네요. 바늘이 이렇게 통과됐죠? 한 번 더 같은 작업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 여기에 일자로 라인이 생겼죠? 이 라인을 가로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요. 작은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죠? 안 보이나요? 이렇게 작은 매듭이 생겨요. 이렇게 매듭이 작을 경우에 쉽게 실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잡아당겨서 힘을 준 다음에 자, 그래서 짧게 톡 잘라주면 양쪽을 다 달았네요. 그러면 세어봅니다. 잘 맞았나? 잘 맞았네요. 단추 하나만 달고 싶네요. 하지만 두 개를 달아야 예쁘게 입힐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입혀볼까요? 우리 이 아이는 이제 미미월드에서 나온 리틀 미미예요. 조금 달라 보이죠? 제가 머리도 펌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크랑 립이랑 다 새로 칠해주고 눈동자에 살짝 색칠도 했어요. 느낌이 다른데 이 아이는 제가 몸을 오비츠 11 바디로 끼웠다가 바꿔주면 다시 리틀미미 바디로 오면서 목파츠를 빠뜨리는 바람에 헤드를 절개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물로 안 주고 다른 두 녀석만 선물로 주려고 지금 헤어펌하고 대기 중이에요. 짜잔, 입히면 단추를 두 개를 다 채우면 이런 느낌. 귀엽죠? 마이멜로도 근데 토끼 느낌이 좀 안 살아나는 것 같긴 하네요. 조카들이 8살이랑 4살이라 마이멜로디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자, 리틀 미미가 입었을 때 느낌은 이렇고 이 아이가 오비츠 바디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관절이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징그럽기도 한데 동작을 굉장히 다양하게 취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헤드는 낸도로이드라고 하는 아이인데 원래는 보시면
요게 낸도예요. 귀엽죠? 요 아이를 몸을 바꿔준 거예요. 오비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옷이 리틀미미랑 길이만 차이 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입혀보면 제가 리틀미미 옷을 조금 긴 원피스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귀엽죠? 펠트로 만드는 이상은 올풀림이 없어서 조금 더 편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 인형의 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직접 자기 이제 저같이 인형놀이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옷을 만들어 주시기도 편해요. 자수를 이렇게 예쁘게 놓으셔서 옷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펠트도 참 좋아하기 때문에 펠트공예도 예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 캐릭터 이름은 호시조라 린이래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고 그냥 귀여워서 구매했거든요. 깜찍하지 않나요, 웃는 게? 안녕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어요. 좋지 않나요? 그럼 보시느라 고생했어요. 잘 있어요. 안녕.